할 때 보면 이번에 목소리가 달려가 강철수 됐다 뭐 루이 암스트롱 됐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마치 이 멘트하고 뒤에 주먹을 쫙 받잖아요. 타이밍을 못 맞춰. 꼭 기침하고 설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사면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1일 날 경기도 하남의 신장시장을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게 이상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뜻을 모고 여기서부터 송 작가 월계수에 대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매하죠?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송 작가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어요. 국민 뜻에 따라서 제도적인 제한이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면제라는 그러니까 영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혼자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누가 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가 그거겠죠. 친박표까지 쭉 끌어담고 싶어서 오바를 하면서 던진 멘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물리적으로는 절대 당대당이 됐든 뭐 어떤 정책이든 연대하지 않겠다.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민들한테 그러나 나를 보고 저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한테 표를 던져주는 건 감사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용증을 안 써도 돈은 저한테 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갚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지금 요 부분에 지난달 31일 경선 과정 중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구속이 되자 돌아서서 사면이나 용서나 이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정서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꺼냈다는 거죠. 양자구도를 하려고 지금 땡기려고 많이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게 양자구도론보다는 양자구도가 이제 안 되더라도 자기는 보수표를 땡겨야 되니까. 필시 앞에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정권 순회에 대한 구속 수감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이거를 미리 제도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포석이다. 즉 이거는 박근혜 용인뿐만이 아니라 이명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표도 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명박 측에서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지는 요런 정책은 좀 네가 안고 가줬으면 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걸 미리 던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 사면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안에서 의견이 좋게 나오면 가자. 뭐 이런 거거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 지선에 이제 욕먹을 똥 안 묻히고 그냥 똥 닦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요식행위지. 뭐 어차피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직 대통령 특히나 박근혜나 이명박이 이 제도를 안 썼어요. 그냥 지가 독선적으로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있는 특별사면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풀어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사면위원회를 통한 이거가 제도상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떠나갖고 명문화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게 사례가 최태원 SK회장이 광복절 특사 그리고 이재현 CJ회장이 특별사면 그러니까 재벌들 쭉 풀어줬던 역사가 있다고 돼 있고 또 그게 나중에 그 헌금 그렇죠. 지금 기부라고 하는 최태원하고는 지금 로딩 걸려있죠. 다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연관이 되는 거지. 최태원 입장에서는 야 여기 눈치만 잘 보면 나 그 순실이 주기로 한 거 기부금 안 내고도 이거 좀 어떻게 땡기겠는데? 이거 좀 세이브 하겠는데? 요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제도를 보면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올려서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회의에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돌려서 자기 딴에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보수를 땡기기 위해서 한 건데 사면위원회인데 이 사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 얘기를 한번 약간의 설명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용 기자가 사면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면위원회는 헌법 79조 1항 네,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 해가지고 법률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절차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법률은 사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사면법 10조의 2항 사면위원회와 관한 절차와 구성을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면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 구성과 조직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사면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장관이 나머지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제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되도록 막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둘러치면서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사면이라는 얘기를 던져놓고 이렇게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견제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웃기는 얘기다. 사실상은 사면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데 박근혜 뜻하고 다르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뭐 의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나는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딜을 걸어라라는 일종의 홍보 CF 먼저 던진 것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거든. 티저 광고를 날린 거야. 정치적 딜을 먼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지원을 해주고 나를 밀어주면 나 이 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선거 후보 중에 던진 거예요. 왜냐면 공약으로 던지면 이게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경선 과정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게 뭐 영남 경선하고 연결된 그 시기에 예. 맞춰갖고 던진 거는 말 그대로 보수층한테 지지적인 세력을 던지기도 했지만 이 보수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오래된 라인들에게 정치 라인들에게 그나마 나를 선택하는 게 좀 나을걸? 라는 이게 아주 얄쌉한 티저 광고였다라는 분석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는 이러저러한 법률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뜻은 실제로 많이 안 때릴 뜻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죠? 그래놓고 둘러친 거죠. 자 그러면 일주일은커녕 지금 5일 그러니까 31일이면 그날 들어간 날 아니야. 들어간 날. 그렇죠. 철컹 한 날 사면 얘기한 거야. 그렇죠. 철컹 사면? 그때 이 얘기 던졌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뭐 어떤 좋은 메시지를 던졌을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물밀듯이 쏟아지는 반대 여건을 보고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사면의 의미로 던진 얘기가 없다고 이거 얘기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던 거죠. 부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각 당 또는 대선 주자 캠프에서의 반응 한번 볼까요? 우선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문재인 캠프의 박광훈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진위가 의심스럽다. 국민 요구가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면에 방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아직 수사도 안 끝난 상황에서 사면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훈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월계수해 출신의 송 작가께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게 정의당 거보다 그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날 나온 거예요. 비판이 문재인 후보의 그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발언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당에 쉴드를 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지금 그토록 내가 요청하면서 간곡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으로 바꾸겠다는 건 그 정의당에 대한 정의당 무시합니까? 정의당 무시로 오해할 수 있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정의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한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맥락 안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사과했으니까 됐습니다. 하십시오. 네. 그 이제 뭐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보는 건데 이 국민의당이 하는 일종의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표 씹기예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난독증. 사면 농단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드린 거고 박근혜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면권을 강력히 제한할 것이다라는 게 당론이고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 게 아니라 자기는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사면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요때까지는 이제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부정한 거예요. 사면 이게 문재인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이제 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2차 공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김경진 수석 대변인의 말만 보면 정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난독증에 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한테 공세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또 발언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용 기자? 그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네, 맞죠.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놓고 얘기했죠. 후보들이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사면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예. 이렇게 그 공약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답을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죠? 예. 결론적으로 예.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뭐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에 이 같은 날 4월 2일 날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예. 이 맥락에 대한 얘기를 사이다 발언을 해줍니다. 아. 홍준표도 칭찬할 건 해야지. 네. 칭찬 제가 해볼까요? 네. 아니 심상정은 언제 해놔야 되나 못하게 하네. 자, 유죄 확정이 되어 사면 여부를 검토하는데 급하긴 되게 급했나 봅니다. 누가? 국민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붙였던 좌파와 여기 좌파는 더불어민주당과 네. 정의당입니다. 네. 얼치기 좌파, 얼치기 사법부, 얼치기 좌파는 안철수 국민의당 세력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했죠. 자기 주장에 의하면 잡아낼 땐 언제고? 그렇지. 근데 이제 자기 와서 사면한다 그러는 게. 자기 이게 이 세력이 다 요구하고 있다. 이건 그렇죠. 말이 안 되고 자기식 표현에 의하면 얼치기 좌파가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다음에 5구 우파 신정부가 들었어요. 5구 이 사람 진짜 민자당 그 창당 전당대회가 5월 9일인데 그걸 원하는가 봐요. 우파 신정 그때 이제 자기가 상종가 칠 때 아닙니까? 네. 박철은 구속시킬 그럴 수 있죠. 때니까 네. 민자당 때 추억이 있는 날이네. 추억이 있네. 아, 자기는 그 데자뷰가 되는 날이네. 신정부가 들었어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더욱더 옥죄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출해서 작은 집을 지은 국민당과 본당인 민주당의 호남을 향한 적통 경쟁은 때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정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나 봅니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약간 찔리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콕콕 좀 찝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우파에 대한 일종의 동정 예. 내지는 그 구걸이다. 구걸. 아주 그냥 신랄한 비판을 해버린 거고 네. 이 부분 안에서 그 안철수를 지지하던 어느 정도의 중도좌파 성향의 지지층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얘기를 문재인이 하는 거랑 홍준표가 하는 거랑 느낌이 이게 너무 다르거든 사실. 와서 닿는 느낌이.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발언을 필두로 해서 홍준표 라인과 안철수 라인 간의 어떤 뭐 연합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날이 돼버리고 마는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후보가 결정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주 참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 안철수의 사면 발언.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용 기자. 저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이랬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예. 앞으로 뭐 대선 후보 토론을 하든 지역 강연을 가게 되면 이 얘기 꼭 나옵니다.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 그때 얘기했던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논지로 끊임없이 저쪽이 물고 뜯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안철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한테는 보수한테대로 깎이고 자기는 양쪽에서 다 얻어먹으려고 던진 발언인데 진보 측한테는 진보 측한테대로 나름대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일종의 약점을 노출을 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 먹으려다가 다 놓치는 그 꼴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동시에 다 잡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지죠. 지가 노력도 안 하고 토끼장만 열어놓고 네. 다 들어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당근은 없다 이거거든. 이런 식의 어떤 정치 노선을 펴는 당도 못 받고 후보도 못 받고 그런 자신감도 못 받고 그런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나라도 못 봤어요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수련하고 이게 다리도 잘 찢고 물고 나무도 쓰고 하는데 결국 찢어져 버렸잖아. 그 꼴이 난 것 같은데 초기에 나왔던 원론적인 내용 4월 1일 날 오전 11시 30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에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신나게 하는 건 정의당이긴 하죠. 그렇죠. 요거 사실 신나겠죠. 요거는 한번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원론적으로 그렇죠. 가장 공평하게 짚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가장 정쟁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후보 측이 비판을 했죠. 국민의당을 하자 사면권 남용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당에서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거물 정치인 재벌 총수들 풀어주면서 내 맘대로다 말했던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거쳐 사면했었습니다. 다들 정확히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그 방식으로 사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사면해준다는 시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보다 훨씬 아픈 얘기죠. 그렇죠. 정면 공격을 해버린 거죠. 굉장히 아픈 얘기죠. 네.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한 얘기다. 이 사람아. 뭔 소리냐. 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참 사이다 발언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망상 속에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양자구도에 대한 과다한 집념이 보수 끌어안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사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후에 이것을 주워 담게 급급했던 것이 지난 며칠간의 상황이 아니었나. 네, 사면에 관한 중대한 이슈가 됐던 게 97년 대선에서의 전직 대통령 사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DJP 연합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식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고려할 수 있다는 선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대쪽 이미지로 지금 그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던 이회창 후보가 결국 이제 개쪽으로 끝났죠. 이걸 덥석 받아 물어갖고 즉지 석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DJP 연합 쪽에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어떤 반발을 감안하고 던진 일종의 정치 이슈였는데 그 정치 이슈를 안 돼, 나는 대쪽이야, 이거 못해, 그냥 끝까지 가야 돼 했으면 난 이회창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봐요. 아젠다를 선점하고. 근데 그럴 수 있지. 예, 그걸 갖다가 안 돼,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사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고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던져버린 거거든. 이게 지지율 하락에 또 결정적인 증거를 다 제공했고 오히려 이제 사면 경쟁에 나서면서 오히려 스스로 몰락하게 그렇죠. 됐다. 스스로의 대쪽 이미지를 훼손시켜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되는 어떤 의혹 제기나 뭐 이런 부분 안에서의 어떤 방어 논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는 뭐 어떠한 면으로든지 한번 이렇게 약점을 잡히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만 물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선제압이 중요한 건데 그런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 사면 발언은 앞으로도 이 대선 전국 안에서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중에 마지막에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 DJ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흠을 잡자면 전두환은 왜 사면해줬지?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또 역으로 YS 같은 경우에는 엉망진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잘했던 것 중에 하나, 군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를 숙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토지공개념도 했고요. 그 토지공개념하고 이쪽은 뒤에 예전에 아까 말했던 우리 나무를 심는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할 때 했던 것이긴 한데 이런 면에서 보자면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송 작가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우리가 하지 않을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안고 가줬으면 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걸 미리 던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 사면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안에서 의견이 좋게 나오면 가자. 뭐 이런 거거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 지선에 이제 욕먹을 똥 안 묻히고 그냥 똥 닦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요식행위지. 뭐 어차피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직 대통령 특히나 박근혜나 이명박이 이 제도를 안 썼어요. 그냥 지가 독선적으로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있는 특별 사면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풀어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사면위원회를 통한 이거가 제도상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떠나갖고 명문화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 사례가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이 특별사면, 그러니까 재벌들 쭉 풀어줬던 역사가 있다고 돼 있고, 또 그게 헌- 나중에 그 헌금 그렇죠. 지금 기부라고 하는 최태원하고는 지금 로딩이 걸려 있죠. 예. 다시 그거하고,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연관이 되는 거지. 최태원 입장에서는 야 여기 눈치만 잘 보면 나 그 순실이 주기로 한 거 기부금 할 때 보면 이번에 목소리가 달려가 강철수 됐다, 뭐 루이 안스트롱 됐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마치 이 멘트하고 뒤에 주먹을 쫙 받잖아요. 타이밍을 못 맞춰. 꼭 기침하고 설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사면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1일 날 경기도 하남의 신장시장을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게 이상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뜻을 모으고 여기서부터 송 작가 월계수에 대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매하죠?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송 작가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어요. 국민 뜻에 따라서 제도적인 제한이 가능한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면제라는 그러니까 영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네. 안 물어봤는데 그냥 혼자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누가 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가 그거겠죠. 친박표까지 쭉 끌어당고 싶어서 오바를 하면서 던진 멘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물리적으로는 절대 당대당이 됐든 뭐 네. 어떤 정책이든 연대하지 않겠다,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면 안 내고도 이거 좀 어떻게 땡기겠는데 이거 좀 세이브 하겠는데 요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제도를 보면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올려서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회의에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돌려서 자기 딴에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보수를 땡기기 위해서 한 건데, 사면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 얘기를 한번 약간의 설명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용 기자가 사면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면위원회는 헌법 79조 1항. 네,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 해가지고 예. 법률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여차여차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법률은 사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사면법 10조의 2항 사면위원회와 관한 절차와 구성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면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 구성과 조직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사면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장관이 나머지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제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되도록 막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둘러치면서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사면이라는 얘기를 던져놓고 이렇게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견제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웃기는 얘기다. 사실상은 사면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데 박근혜 뜻하고 다르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의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나는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딜을 걸어라라는 일종의 홍보 CF 먼저 던진 것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거든. 티저 광고를 날린 거야. 정치적 딜을 먼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지원을 해주고 나를 밀어주면 나 이 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선거 후보 중에 던진 거예요. 왜냐면 공약으로 던지면 이게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경선 과정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게 뭐 영남 경선하고 연결된 그 시기에 맞춰갖고 던진 거는 말 그대로 보수층한테 지지적인 세력을 던지기도 했지만, 이 보수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오래된 라인들에게 정치 라인입니다만 거기에 국민들한테, 그러나 나를 보고 저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한테 표를 던져주는 건 감사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용증을 안 써도 돈은 저한테 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갚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지금 요 부분에 지난달 31일 경선 과정 중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구속이 되자 돌아서서 사면이나 용서나 이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정서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꺼냈다는 거죠. 양자 구도를 하려고 지금 땡기려고 많이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게 양자 구도론보다는 네, 양자 구도가 이제 안 되더라도 자기는 보수표를 땡겨야 되니까. 필시 앞에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정권 순회에 대한 네. 구속 수감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네. 이거를 미리 제도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포석이다. 즉 이거는 박근혜 용인뿐만이 아니라 네. 이명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표도 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명박 측에서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지는 요런 정책은 좀 네가